본 콘텐츠는 부천문화도시 조성사업, 부천문화재단 시민미디어센터, 마을미디어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고품격 마이너리티 B 플러스 예술가들의 수다. 고품격 마이너리티 방송 채널 B 플러스급 예술가들의 수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죠. 예. 많이 추워졌습니다. 예, 갑자기 초겨울이 된 것 같은데 오늘은 음악 하시는 분 또 두 분을 부천에 계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바이올린 하시는 김소영 선생님과 피아노 하시는 진소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우리 이 두 분이 지금 셀빗 앙상블에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잖아요. 본인 소개 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노 연주하는 진소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서 지금 40여 년 살고 있는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럼 나이가 10대짜리가 아닙니다. 우리 팀원 우리 선생님도 네. 지금 40년 40여 년 살았습니다. 부천에서. 네. 반갑습니다. 또 연결되는 되게 한 달이 같은데요. 한 달이 건너면 이제 좀 네, 전문 그럴 용어 수도 나오네. 있어요. 파보면. 예. 김소영 선생님은 네. 우리 상동 쪽에 상동은 생긴 지가 저 중학교 때 이사 와가지고 예. 그 전에는 이제 저는 부천, 그러니까 지금 785일 부대라고 저기 성주산 자락에 네네. 아. 어딘지 알아요. 예 그쪽에서 처음에 예. 저도 그 부천 역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 구질이라고 혹시 아세요, 선생님? 처음 구질이요? 들어봐요. 예. 지명 이름이에요. 예. 송내가 예전에는 구질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질이가 더 이렇게 유명했다 그러더라고. 제가 더 오래 산 것 같네요. 저는 복숭아밭밖에 잘 모르겠어요. 예, 맞아요. 복숭아. 허허벌판이었다 그러더라고. 40년 전에는. 그렇죠. 예, 상동, 예. 중동 이쪽도 예. 다 논밭이고 예, 그랬는데 예. 근데 갔다 오니까 갑자기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 부천 중학교 그 심곡동 쪽으로 해가지고 네. 다 허허벌판이었다 그러더라고. 네. 예. 젊어 보이시는 분들께서 말씀하시니까 왠지 조금 약간의 연식이 느껴지는 느낌적인 느낌이 옵니다. 예. 네, 두 분 이제 피아니스트시고 바이올리니스트신데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그냥 아이들 피아노 레슨하면서 네, 인천의 한 고등학교 중창단 반주자로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옆에 계신 김소영 선생님과 다른 또 해금하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예. 그렇게 셀빗 앙상블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피아노하고 네. 바이올린 그리고 해금 네. 하시는 분께서 이제 트리오로 활동을 네네네. 그러면 하시는데 생각보다 조합이 조금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예, 맞아요. 어떤 셀빗 앙상블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셀빗 앙상블에 참여하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네. 답변은 김소영 선생님께 넘기겠습니다. 셀빗 앙상블은 이제 저희 해금하는 친구가 이름을 네. 정했는데 그 새벽에 첫 빛이라고 해요. 새벽에 처음 트는 빛이라는 순 우리말. 예, 순 우리말로. 예, 세 분이 그래서 이제 함께 하시게 되셨고 활동 이제 진소영 선생님께서는 지금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시는데 네네네. 예, 김소영 적응 선생님께서는- 중입니다 지금. 적응 중이시고. 저희가 원래는 다른 피아니스트가 있었는데 네. 이제 개인 사정으로 예. 사실 저희가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타이밍에 딱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또 이제 이게 단원끼리 이렇게 하나 된다는 게 좀 어렵고 맞아요. 쉽지 않은 네. 작업인 것 같아요. 예. 저희 또 음악하는 사람들이 개성이 좀 강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처음에 비올리스트도 있긴 했는데 있긴 했었는데 이제 그분도 막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가시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해금하는 친구가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음악을 막 그렇게 사랑하진 않았었는데 음악은 약간 애증의 관계라고 해야 저도 되나요? 잘 이게 말이
그랬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워낙에 이제 종로에서 100명 학원생을 거느리는 원장님이세요. 아이고. 그래서 해금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예. 직원은 몇 명 정도? 직원이 3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연 수익이 좀 많이 예상이 나올 것 같다고요? 저희 이상경 선생님께서는 이제 사업체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계속 하자 그랬는데 저는 이제 이 핑계 저 핑계로 계속 미뤘고 네. 그랬는데 이제 아이도 크고 하면서 저도 시간이 좀 나고 네.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볼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음. 사실 모든 연주자들이 이제 악기를 전공하시고 뭐 성악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무대에서 내가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하는 것이 사실 궁극적인 목적이지 아이들 가르치는 걸 이제 좋아하셔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이제 직업적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타성에 젖는다 그래야 되나요? 좀 원래는 연주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계속 해왔지만 애들 가르치는 게 편해지고 그거에 이제 계속 젖다 보면 내가 연주자였나라는 생각이 들 맞아요. 정도로 맞아요. 정체성이 좀 혼란이 점점 올 바뀌는 때가 모습이 그리고 또 나중에는 또 체력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좀 더 이렇게 애들 가르치는 쪽에 더 신경을 쓰고 또 약간 조금 더 안 좋은 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악덕 부모처럼 애들이 좀 성적이 좀 안 나거나 그러면 되게 다그치고 예, 예전에 어떤 초심이나 이런 걸 좀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연주자로 인해서 좀 잘하고 연주를 무대를 이렇게 좋은 무대를 쓰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 오려는 모습이 조금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좀. 그렇군요. 예, 두 분께서 이제 하시는 일에 대한 소개를 좀 들어봤는데 혹시 공간을 가지고 계신가요? 뭐 예를 들면 뭐 레슨실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공간은 없이 그냥 활동을 하시는 건지. 네, 저는 별도의 공간이 네. 없어요. 네네. 저는 집이 1층이라 예. 1층에서 교습소를 하는데 이제 한 반 정도는 그렇게 일을 하고요. 나머지 반은 다 외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저는 그 방과후에서도 네.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네. 그다음에 뭐 지역 아동센터 이런 네. 곳에서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네. 예, 그렇게 활동을 예. 하고 있어요. 방과후 교육은 그러면 그룹으로 레슨을 하시게 되시는 건가요? 방과후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네. 그룹으로 해도 한계가 있어요. 1대1로 다 봐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주어진 수업 시간이 그러니까 한 번 수업할 때 80분씩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공간에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아이들이 같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1대1로도 봐주고 예. 비슷한 진도 아이들끼리는 또 그룹도 봐주고 합주도 하고 예. 그런 식으로 또 가르치다 보면 또 갑자기 실력이 확 느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러니까요. 좀 보람이 있으시겠죠. 처리하기도 힘들고 처리 예, 아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예. 가르치시기도 힘드시고 그러니까 좀 아깝긴 하죠. 그쵸, 조금 그쵸. 더 봐주고 싶은데 예. 얘는 조금 더 깊게 봐주고 싶은데 이제 예.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예. 애들이 막 질문을 동시에 해요. 선생님 그쵸.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튜닝을 또 매 순간 해야 돼요. 네. 예. 바로 육성으로 보여주시네요. 맞네 라고 맞네.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처음 방과후를 했을 때는 튜닝하는 데만 거의 한 40-50분이 걸리고 너무 그땐 요령이 없어서 되게 한두 힘들었거든요. 명이 아니고 아이들이 예. 다 본인들이 못하니까. 그렇죠. 네. 예. 요즘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요새는 좀 요령이 생겨가지고요. 이제 이제 5분 만에 끝내. 5분에서 10분이면 이제 되는 것 와. 같아요. 예. 아니 하기 전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수업 들어가자마자 이제 튜닝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수업 시간 전에. 네. 예. 미리 예, 이제 세팅을 하시는군요. 예. 예. 저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네. 성인이 예. 다 큰 사람이 예. 아예 이제 안 배웠을 때 바이올린 예. 안 배운 사람이 바이올린을 배운다고 하면 예. 들어줄만 하다 이렇게 실력이 올라가려면 얼마나 이제 아. 좀 배워야 되는지 그게 너무 난감한 질문이긴 맞아요. 한데. 포괄적인 보통 또 질문을 사람마다 다르기도 그렇죠. 하고. 그래서 예. 개인차가 사실 예. 너무 크고요. 예. 그 다음에 성인들은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는데 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애들은 오히려 네. 반대거든요. 예.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애들은 몸이 바로 되고 성인은 좀 그렇게 해서 맞아요. 반대의 경우인데 개인의 연습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적어도 한 1년 이상, 그러니까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거의 평생 학기라고 보셔야 돼요. 10년, 20년 이렇게 해야 일 정도로. 또 좀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좀 기타하고는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기타리스트 분들 폄훼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 느낌이 그냥. 예. 그 활로 소리 내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게 왜냐하면 예. 뭐 피아노하고만 비교를 해봐도 피아노는 보이는 건반대로 네. 누르면 그 음이 나고 음. 제가 틀리지만 않게 누르면 되는 건데 바이올린은 거기 어떤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귀로 들어가면서 알아서 눌러야지 그 지점에서 어떤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귀가 정말 예민해야지 할 수 있는 악기라고 그렇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예, 1mm만 다르게 눌러도 음정이 틀리거든요. 그렇죠. 높아질 수 있고 낮아질 수 있고. 그게 또 뭐 사실 또 절대 음감이 있는 분들이나 없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음감이 있는 분들은 되게 괴로워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참고로 없어가지고 상대 음감이거든요. 좀 많이 좀 참고 가는 편이거든요. 절대 음감 있는 분들은 정말 힘들게 이렇게 하신다. 저도 그 말씀 들은 적 있어요. 그 우리 그 앰뷸런스 있잖아요. 삐뽀 삐뽀 이게 음이 다를 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어머. 그래가지고 어머. 그게 피치가 떨어진다든지 되게 괴롭다 그러더라고요. 잘 때마다 이렇게 막 11시 12시쯤 돼가지고 어머나, 막 어머나. 삐뽀 삐뽀 약간 좀 약간 좀 이렇게 올라가는 음도 되게 정확하게 안 올라가면 그 정도면 거의 직업병으로 산재 처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그런 분이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우와. 흥미로운 게 또 뭐냐면 예. 멀리서 이제 만약에 제가 걷고 있는 방향으로 앰뷸런스가 다가오면 저쪽에 멀리 있었을 때 그 피치랑 예, 제 예, 앞에 예. 지나갈 때 음높이랑 예. 지나간 다음에 음높이가 또 다르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게 되게 신기해요. 예, 저는. 예. 예. 그것도 또 잘 안 비켜주면 바라라이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예. 좋습니다. 선생님. 우리 지소연 선생님도 우리 후학을 좀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좀 애로사항이라든지 좀 있을까요? 일하시면서 뭐 겪게 되는 좌충우돌 상황이라든지 뭐. 중창단 아이들이 참 이렇게 많이 힘들죠. 저는 되게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네, 아이들. 네. 키 큰 애기들이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남자 고등학교인데 네. 그래서 저는 중창단 아이들이 잘하는 아이도 있고 사실 진짜 음을 잘 못 맞추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 대부분 본인은 있는데 잘 못. 근데 그랬던 아이가 1학년 때 그랬던 아이가 2학년 때 음을 조금 맞추고 3학년 때 얘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나라는 애들이 몇몇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하고 그게 재밌기도 하고 그 애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모이는 시간만 좀 잘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공부하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소리를 잘 내고 하면 성악가도 많이 보내고 네. 그렇게 했었거든요. 저희 때만 해도. 네. 근데 요즘에는 중창단이나 좀 합창단을 하다가 음대로 진학하는 그렇죠. 경우가. 예. 선택 사항이 좀 많아져가지고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뮤지컬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보컬을 한다든지 그런 좀 선택 사항이 많아진 것 같아요. 지금도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 뮤지컬 배우가 되겠다, 가수가 되겠다 그렇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눈빛이 달라지죠. 네, 있고 그리고 본인은 생각 전혀 안 하는데 이제 저랑 지하시는 선생님이 쟤는 성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 애들이 있어요. 또 물어보면 또 뮤지컬 한다든가. 예전에는 그 제가 성악이요? 그러면서 막 그 집에 가가지고 뭐 바바로티 그 카세트 테이프 틀고 막 카세트 테이프 너무 오래됐는데. 그렇죠. 이제는 바뀌었죠. 네, 유튜브로 많이. 유튜브로 이렇게 딱 틀고 감명 받아가지고 계속 따라하고 막. 너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저도 중창단 생활을 했는데 네네. 저희는 지휘자도 없었고 저기 반주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 아카펠라 공부만 하셨어요? 그냥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음원 좀 틀어놓고 했나 아니면 음악실에서 그냥 이렇게 단음 치면서 그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남자 고등학교를 다니셨던 예, 거죠? 예, 그러니까 피아노를 하는 친구가 없었어요. 선생님도 예, 안 계시고 없어요. 음악 선생님 보통. 음악 선생님 보통 점심 시간에 바쁘셔가지고 개인 용무, 개인 용무 좀 많이. 아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열악한 학교에서 이상결 선생님 같은 테너가 그러니까요. 나오신 거예요? 아유. 정말 영광인데요 학교로서는. 와. 저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테너를 세계- 배출한 세계적인 부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테너. 네. 이렇게 또 음악 하시는 분들 오늘 모셨는데 각자의 어떤 예술 활동이 뭐 연주가 될 수도 있고 교육 활동이 되실 수도 있고 부천시에 어떤 영향을 줬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내가 하는 활동이 그 시에서 좀 서포트를 또 받을 만한 게 있을지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시면 간단하게 뭐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는데 이제 예. 거기는 아무래도 환경이 조금 다문화 가정이나 예. 조금 어려운 가정들 아이들이 있는데 한부모 가정. 네네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바이올린 배우면서 되게 즐거워하고 예 그다음에 아이들이 유달리 이렇게 날카롭거나 되게 예. 분노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바이올린은 막 때리고 뭐 자해 비슷하게 하고 진짜요? 예, 활 가지고 자꾸 자기 눈에다가 겨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선생님 자기 보라고 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하는 애정 아이들이 결핍의 일환으로 뭐 나올 수 있는 행동일 수도 그쵸 있고. 좀 예, 네. 되게 과격하고 근데 그렇죠. 예, 반면에는 또 근데 되게 여리기도 하고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한 지금 2년째 수업을 하는데 예. 조금씩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걔네들한테 이렇게 다그치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오히려. 훈육하기보다는 네. 그냥 조금 기다려주고 네가 선생님한테 관심 받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또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야. 솔직한 예. 친구들이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안아주고 이러면 예.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는 걸 저도 느끼거든요. 예. 예,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다. 이제 네. 바이올린을 자기가 돈을 내고 배우는 아이들도 있고 이제 개인으로 뭐 배우는 아이들도 있지만 네.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보다 제가 오히려 더 이렇게 치유가 되는 느낌이에요.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아이들을 지도하시면서. 예. 그래서 그래서 그곳에 가는 게 항상 기다려지고 네. 예. 아이들 만나는 시간들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김소영 선생님 같은 분 만나뵈면 아마 성인이 되어서도 굉장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 스승님들은 사실 예. 우리가 그때는 모르지만 성인이 돼서 돌아보면 항상 기억에 남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정말. 저도 김소영 선생님하고 조금 이렇게 일을 좀 같이 하면서 좀 놀랐던 부분은 이게 바이올린 하시는 분들을 보면 되게 좀 자기가 좀 드러나야 되고 이게 좀 이 소리가 쨍하잖아요. 이게 쨍하고 이렇게 막 날카롭고 막 예민하고 막 저도 그런 일부 공감합니다. 네, 아,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있는데 우리 김소영 선생님은 좀 겸손하시고 좀 차분하시고. 아니 저는 진짜 내놓을 게 없어가지고요. 제가 자랑할 게 없어서. 아니 근데 정말 이런 자세나 말씀하신 것 자체가 예. 그 티피컬 바이올린 하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바이올리니스트 여러분들 편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포스터나 이런 걸 정확하게 좀 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바이올린 하시는 분들이요? 아니요, 우리 김소영 선생님께서 이렇게 다른 건 중요하지가 않다. 리플릿이나 이렇게 포스터 현수막에서 정확하게 나오는 걸 원하신다. 저도 공감해요. 예, 그거만 제가 지켜주시면. 저희 팀원들의 또 의견이기도 해서. 네. 어디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죠, 선생님? 예, 상동 중동 이제 여기 부천 예, 제가 지금 사는 근방. 선생님 저희 또 부천에는 또 도당동이라든지 작동, 네. 그다음 삼정동. 알죠. 그쪽에 우리 열악하는 애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도 좀 이렇게 선생님께서 이렇게 신경을 좀 쓰시고 네. 좀 이렇게 시간이 되시면. 그럼요. 그런- 저는 얼마든지 이제 그렇게 예. 아이들을 만날 마음이 있어요. 자리를 예.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만약에 하려 그러면 악기나 이런 구입 같은 거 네.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저는 이제 제가 다니는 부천시에서 경인 지역에서는 이제 상호명을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예. 네. 그 바이올린에서 이제 중고 악기를 사실 강사들한테 팔아요. 그렇죠. 뭐 4분의 1이 뭐 그쵸. 4분의 3. 중고 악기는 원래 가격이 한 반 정도 하는데 예. 이제 제가 그거를 몇 개 정도 보유하기도 하고 이제 센터에서 사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악기로 애들을 쓰는데 전혀 연주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예. 이렇게 진짜 다음 세대들한테 또 음악의 즐거움과 예. 힐링이 되는 것을 또 가르쳐 주시고 그런 통로의 역할을 또 하시고 계시는데 예. 이제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나에게 있어서 바이올린은 한마디로 어떤 거다. 혹은 뭐 나에게 있어서 피아노는 한마디로 어떤 거다. 뭐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가족이다. 네, 가족. 늘 옆에 있고. 옆에 있어 왔었고. 옆에, 네, 계속 옆에 있었고. 함께. 그리고 뭐 싫다고 버릴 버릴 수도 네,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정말 공감되는데요. 네, 버릴 수도 없고. 가족한테 안 좋은 일 있으면 짜증도 내듯이 저는 피아노 건반도 한번 진짜 막 때려보기도 하고 때려 부수. 공감하시지 않나요? 이거 다들 여러 번 하죠. 악보도 몇 번 집어 던져보고. 그렇죠. 네. 저희는 목이 아프다 목을 때릴 수는 없어요. 그러네요. 예. 그렇네요 정말. 그렇네. 저희도 바이올린이 비싸서 그렇게 못해요. 저희는 피아노가 싼 건 아닌데 저희는 다들 한 번씩 때려보네요. 네. 저희는 성격이 갑자기 이상해진 집단이 된 것 같아요. 피아노 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거. 아니,
네, 그러다가도 또 어느 순간 찾게 되는 게 위로받는 게 가족이듯이 순간 또 피아노 앞에 가서 앉는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공감합니다.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김수영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바이올린이란? 저는요. 네. 바이올린을 별로 사실은 이제 이 아기 낳고 관심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이한테만 올인하다가 일상에 또 쫓기다 보니 예, 그렇죠. 예. 또 생계형으로 살다 보니 네. 또 이제 교육 쪽으로만 이렇게 집중하다가 요새 다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바이올린하고 되게 가까워진 느낌? 그러니까 다시 이제 깊게 교제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올린은 연습하는 시간이 스트레스 받는 시간도 때로는 있지만 안 되면 네. 그래도 이제 하는 시간이 저한테만큼은 힐링이 되고 좀 치유가 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예.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를 전공을 하셔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또 연습을 하시고 대학교나 석사까지 이렇게 졸업을 하시는데 저 우리나라 이렇게 애들이 보면 이게 좀 악기나 이런 걸 배우는 데 있어서 뭐라 해야 되나 좀 즐겁게 배우면 좋은데 좀 약간 조금 주입식 비슷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미션 수행하듯이 배우는 거에 대해서 맞아요. 이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우리 네네. 예 지소영 선생님 한번 저도 아이들 레슨을 하다 보면은 어머님들이 항상 물어보시는 거. 예. 언제 체린이 언제 들어가요? 그래 그러니까 맞아. 그러면 치런이가 그놈의 체를 베토벤의 제자였는데 사실 또 레오폴드 모차르트라고 우리 모차르트 아버지의 저 바이올린 교수법 그 책이 있는데 한국 분들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김소영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모르시더라고요. 예, 그것도 되게 괜찮은 교수법 교재라고 그러는데 네.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는 그쵸. 국내에서는 오로지 스즈키. 스즈키 예. 사실 바이올린이나 스즈키는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들 통용 안 맞아요.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나가서 보니까 그걸 알게 됐지 다 많이 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교재 개발이나 그런 거에 관심을 사실 많이 안 두고 이제 상업적으로만 발달을 하다 보니까 바이엘을 온 출판사에서 다 만드니까 똑같이 할 수가 없어서 무슨 바이엘 무슨 바이엘 그렇게 예, 그러니까 조금 그게 이제 뭐 알프레드나 뭐 베스틴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조금씩 다른 게 나오긴 했는데 크게 그렇게 바이엘 그 교재를 계속 쓰고 이런 걸 보면 아주 많이 달라지진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난 거에 비례해서 맞아요. 계속 되풀이 되는 거죠, 선생님. 네, 맞아요. 그것도 아까 우리 김경래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이렇게 어렸을 때 조금 이렇게 즐겁게 배우고 이렇게 좀 연속성이 있었으면 지금의 우리 나이가 들어서 좀 재밌게 또 이렇게 취미 생활을 하면서 할 수 취미로 하실 수 있는데 있죠. 예. 또 방금 또 말씀하셨다시피 한 1년 정도 배우면 어느 정도 실력을 또 가질 수 있을까라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또 항상 이런 그 악기를 배우고 싶으면 하는 마음은 있는데 항상 이렇게 어렸을 때 그 안 좋은 추억들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제가 그 예. 추억 때문에 예. 네, 어릴 때 완전 그 피아노도 배웠었고 기타도 배웠었고 했는데 완전 그 스파르타식으로 언제까지 이거 떼야 돼? 막 그러니까요. 하루에 이거 몇 번 쳐 이런 거 있잖아요. 동그라미에다가 그 끊는 거 있잖아요. 정말 그렇죠. 정말 맞아요, 색칠하게. 정말 싫어하는 건데 맞아요. 그뭐 네. 열몇 방울에다가 100개 해가지고 그거 안 하면 집에 못 트라우마가 가고 남아 계신 거예요. 집에 못 가고 이거. 진짜 감옥수에 갇혀가지고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게 나의 어떤 맞아요. 열매가 이제 풀어지면 네, 네. 집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해방구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난감이나 호기심 같은 느낌으로 계속 대해야 되는데 악기를 예. 이게 이제 질려버리게 만들어버리는 예. 거죠. 그러면 더 이상의 흥미를 아이들은 예. 가질 수가 없죠. 예. 예, 성인들도 어떤 취미가 그럴 텐데 그렇죠. 예, 그렇죠. 질리면 예. 아이들은 더 하겠죠. 예. 그 우리 입장에서 열매를 다 이렇게 그어야 되고 부모님은 체론이 언제 들어가냐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이게 또 다시 또 해보려 그러면 또 힘들어지고 막 이런 게 좀 현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학원을 가기 전까지는 그 악기에 관심이 있다가 예. 학원을 다니면서 오히려 이제 흥미가 반감, 떨어지는. 급격하게 떨어지죠. 네, 맞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건 예, 진짜. 예. 정말 안타까워요. 맞아요. 이렇게 피아노 치고 있으면 자아를 세워서 이렇게 치는 저 맞아봤어요. 정말 강적이세요, 선생님들은. 네. 예, 네. 아이들 정말 그 피아노에 대한 흥미를 아주 반감시키는데 아주 일조하시는 예. 저희 선생님들 어릴 계셨던- 때 정말 맞았어요, 다 많이. 그랬었죠. 예, 그런 경험 한 번씩 다 있으시더라고요. 네. 어렸을 때 보면. 참 교재 개발이나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지도 방법론 그런 예. 것도 어떻게 보면 음악인들 본인들이 다 이제 좀 시대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풀어 나가야 될 또 의무이자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그러네요. 부분들이 음악인들 본인들이 각성을 안 하면 그렇죠. 네, 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못해가지고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약간 또 재능 있다 그러면
콩쿠르 먼저 보내버리고 아. 이 콩쿠르에서 이게 또 한 번 또 어떤 그 뭐 입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은상 뭐 동상 받아버리면 그걸 또 계속 학원에서 공부하고 그러면 맞아요. 애가 점점점 부담스러워져. 한수막 이제 걸고. 맞아요. 예, 근데 또 막상 또 더 좋은 학교 이런 데 또 가서 또 찝하게 보면 애들이 날고 겨. 그래가지고 또 가서 또 적응 못하고 막 이렇게 되게 우울하고 막 이렇게 제 피아노 부수고 막 왜 찔리지? 예, 이런 일들이 너무 반복돼가지고 그렇죠. 참 이렇게 안타깝다. 예. 성과주의에서 이제 예. 오는 건데 사실 다른 학문이나 분야의 계통의 일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예술을 어떤 성과로 지표를 만들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게. 한국은 최적화돼 있죠. 네, 네. 음. 근데 어떻게 보면 참 굉장한 장점이기도 한데 효율성을 따진다 모든 일에. 근데 예술에서는 참 그게 예외가 돼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 예. 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올린을 먼저 배우고 그다음에 피아노를 배우고 그다음에 작곡을 배우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선순환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우는 게 좀 다른 편인데 우리는 하나에 조금 재능을 보이면 승부수 띄울 때까지 계속 시켜가지고 그렇죠. 조련당하는 서커스에 그런- 출연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사자나 뭐 이런. 예. 아, 좀 안타깝네요. 진짜. 그래서 20년 뒤에 또 우리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한테 찾아가면 네가 그때 애들 중에서 정말 제일 잘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또 무슨 할 말이 많아요. 네, 하실 말씀 많으시죠. 네. 자, 잠시 캄다운 하시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는데요. 정말 예술가로 살면서 내가 피아노를 치면서 지도를 하면서 바이올린을 또 연주하면서 그리고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쉬운 말로 먹고 살 수 있는지 생계가 해결되는지 이 부분을 위해서 만약에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지 좀 생각해 보신 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 이 부분은 얘기하면은 조금 암담하긴 한데요. 네. 생계형으로 산다는 게 사실은 프리랜서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예술인 뭐 지원금 등등 많기도 한데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그렇죠. 뭐, 일 기회가 올 때마다 하면서 뭐 예술인 패스라는 것도 있어서 음. 그거를 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으나 이제 그것도 사실은 이렇게 팜플렛이나 뭐가 있는 게 있어야 돼서 이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소한. 코로나 때는 그런 것도 없었고 그렇죠. 그래서 참 그 패스 지원금도 받기가 참 어려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인으로서 증명이 되면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받을 그쵸. 수 있는데 예. 그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사실 네,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죠. 예. 예. 저희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 개념이니까 이제 학생이나 뭐 제가 일하는 곳이 보장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과 후 강사 같은 경우도 짧게는 6개월에서 길면 1년 정도의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년 그 계약을 위해서 서류를 다시 작성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면접을 다시 봐서 이제 그게 뭐 학부모 운영위까지 통과를 해야 저희가 붙는 형태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12월이면은 계속 이제 그 시험을 보러 다녀야 되고, 예, 그리고 면접 가면은 이제 뭐 거의 대기만 뭐 2시간씩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일자리가 없는 현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시에서 좀 이렇게 예체능을 좀 운영해주는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강사한테는 일자리도 마련하고, 그 다음에 배우는 아이들한테는 사교육도 조금 절감하고, 네. 이제 아이들이 아무래도 맨날 이제 한 3학년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4, 5, 6학년만 돼도 영어 수학 학원에 사실 예체능이 밀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시스템을 좀 잘 갖춰서 이 예체능 교육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그렇죠. 예, 아이들한테 필요한지를 정말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요번에 네네. 이제 이태원 참사 예. 그걸 보면서도 그 젊은이들이 느끼는 그런 감수성이 우리랑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이 이제 우리 예체능과도 좀 연관이 있지 않나. 네. 예. 들어보면서 약간 좀 숨쉴 구멍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그 우리 그 나이 많으신 연배들은 좀 시골에서 그냥 자연과 함께 예. 뛰어놀고 막 사시죠. 가지 예. 예. 잡아야 되나? 가지 잡고 개구리 잡고 뭐 이렇게 그렇게 올챙이. 놀면서 이렇게 숨쉴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요즘에는 그런 게 너무 없고 유튜브가 요즘 숨쉴 공간이긴 한데 그래도 악기를 배우면서 이렇게 좀 취미생활 하면 네. 훨씬 더 낫지 않나. 뭔가 그렇죠. 흥미를 가질 만한 예. 한 가지. 예, 그것도 예. 좀 주입식으로 좀 안 배우고 그렇죠. 예, 좀 재밌게, 놀이식으로. 놀이식으로 예.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예. 아이들이 자라면서 정말 우리가 밥을 먹고 육체가 건강하듯이 어떤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예. 그런 양식이 필요한데 유행을 좀 쫓아가지 말고 뭐 어떤 축제가 생겼다 그러면 네. 그쪽에서 뭐 이렇게 올인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네. 자기만의 어떤 개성을 좀 추구하고 본인 개발하는데 좀 힘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많이 들더라고요. 피아노 전공할 때 사실 음악 전공하신 분들 다 공감할 텐데 그렇죠. 공감하죠. 저희는 정말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그리고 레슨비도 많이 들여서 사실 전공을 하고 학교 졸업을 했는데 나와서 다들 그렇게 레슨비를 받으면서 먹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주 활동을 할 그 돈 받고 연주 활동을 하는 자리도 많지 않고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은 진짜 몇 안 되는 것 거의 같고요. 예.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그런 나머지 사람들은 진짜 소소하게 아이들 레슨하고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네, 부천에 보면은 제가 요즘에 보니까 예전에 사실 저도 그냥 애들 레슨만 하는 걸로 해서 다 별로 관심 없었다가 지역 무슨 동, 뭐 원미동, 뭐 상동 이런 지역 행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근데 항상 가서 보면은 저기서 봤던 팀이 또 여기서 나오는 그런 같은 팀들이 하는 게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런 거를 저분들은 어떻게 저거를 알고 저렇게 나오시지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김성 선생님 얘기하셨듯이 이런 어떤 것도 소속이 되려면은 팜플렛이나 이런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자그마한 연주 자리 잡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네, 증명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한테 그런 기회가 좀 돌아갔으면 좋겠고. 네. 저희가 쉽게 좀 알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같은 것도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홍보를 문화재단이나 시에서도 좀 활발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참여하시는 인력들도 이제 열심히 또 발로 뛰면서 또 그런 걸 찾아보고 상호간에 어떤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도 뭐 부천에서 충분히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쪽 저희한테 잘 오셨는 게 저희 우리 옆에 분이 온라인에서 우리 김명래 선생님께서 온라인에서 이렇게 홍보로 달인이 계세요. 제가 맞아요. 아니 달인은 아닌데 원래 홍보 쪽으로 제가 일을 좀 계속 해오고 있어서 그 재단 문화재단이랑도 그런 홍보의 달인이라는 프로젝트를 같이 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술인들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이거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 부천 문화재단에서 지원 사업이나 하는 프로젝트들이 많긴 한데 그걸 모르셔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술인들끼리도 협업이나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몰라서 네트워킹이 안 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예술가들 중에 몇 분이 저랑 같이 이번에 시민문과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예술인들끼리 연대할 수 있고 네트워킹 할 수 있는 플랫폼 형태의 지도 같은 그런 것들을 좀 재단에 이제 제안을 드리려고 이번에 총회 때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실현은 안 되더라도 그런 거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재단에서도 더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온라인에서 이렇게 좀 대표적이신 분이고요. 저는 좀 오프라인 형식, 오프라인 스타일이라 가지고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사람을 엄청 많이 만나러 다닙니다. 누가 나한테 일을 줄까? 생각하면서 아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이 능동적인 삶의 자세 정말 배워야겠네요. 목마른 사슴. 그 행사에 다니다 보면 딱 누가 저 사람이 일을 줬고 이 사람이 받았구나라고 이걸 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타이밍 좋게 자꾸 이렇게 보면서 익혀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오니까. 많이 배워야겠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나한테 일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방송을 진행하면서 저도 많은 걸 배워가네요. 오늘 B+ 예술가들의 수다. 두 분 피아니스트 진소영 선생님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김소영 선생님 모시고 재밌고도 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셀빗 앙상블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